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오늘 파리 리그 15라운드 경기 올림피크 리옹과의 경기가 있었죠. 까다로운 라이벌이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고 유로파 리그에서도 4위에 올라와 있는 잘나가는 올림피크 리옹입니다. 파리는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했고요. 전방에 왼쪽에 데지레 두에 바르콜라 대신 나왔죠. 그리고 중앙에 덴벨레, 그리고 오른쪽에 윙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미들진에는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가 출전했고요. 경기 시작 초반부터 파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평소 리그 경기처럼 전형 3백, 센터백 2명하고 비티냐나 네베스 1명을 이렇게 내려서 수비 3백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비티냐나 네베스가 내려와서 이제 패스 연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이 양쪽 풀백은 누누 멘데스나 이 하키미가 굉장히 윙처럼 공격적으로 양쪽 윙에서 공격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격적으로 굉장히 경기를 했고요. 경기 초반부터 쉽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8분 만에 데지레 두에가 왼쪽을 돌파하면서 중앙에 있는 덴벨레에게 연결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손쉽게 선제 득점합니다. 또 전반 14분에 두에가 또다시 문전 중앙에서 재치있는 움직임으로 페널티킥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를 비티냐가 넣어서 2대0으로 전반 14분 만에 앞서게 됩니다. 손쉽게 앞서 나가면서 경기를 리드하게 된 파리. 두에는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골 이후에 안정감을 찾고 좀 더 차분하게 평소 기량을 드디어 보여주는 듯 합니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는데 드디어 밥값을 시작하는 듯 하죠. 최근 부진에 빠진 왼쪽에 바르콜라 대신 앞으로 데지레 두에가 더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둘 사이에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 사이에 굉장히 강한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반전을 맞게 되는데 전반 40분에 리옹이 만회골을 득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1이 되죠. 이때부터 전반 끝날 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파리가 보여주면서 리옹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 들어서는 경기가 좀 루즈해지고 대체적으로 파리가 리드는 하지만 슬쩍 부진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좀 루즈하게 경기가 흘러가다가 후반 83분에 막판에 들어온 하무스가 들어온 지 4분 만에 바로 골을 득점하면서 3대1을 드디어 만들게 됩니다. 하무스는 부상 복귀 후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짧은 시간에 이타적인 플레이도 보여주고 골까지 성공시키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기는 3대1로 마무리되죠.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해서 63분가량을 뛰고 바르콜라와 교체돼서 나갔고 그 이전에 경고 한 장을 받은 상태였고 또 수요일날 열릴 모나코전을 대비해서 체력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교체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교체 전까지 평소보다 몸이 조금 무거운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했는데요. 전반 16분에 좋은 기회 상황에서 슈팅을 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죠. 오픈 찬스였는데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좀 늦게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볼을 받지 못했고 또 첫 터치도 좀 길어져서 부정확한 슈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전반 33분에서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택배 코너킥을 찹니다. 그게 베랄두 머리에 정확하게 전달되죠. 근데 베랄두 선수가 안타깝게 헤딩 슛이 좀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쉽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후반에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가짜 9번 중앙에서 뛰게 되는데요. 후반 58분에 골대 정면에서 볼을 잡고 멋진 턴으로 수비수를 제쳐내는데 이 상황에서 수비수가 팔로 잡아챘으나 아쉽게 PK 페널티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판이 좀 몸싸움에 관대한 그런 판정을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었음에도 이 정도는 반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쉬운 판정이 있었습니다. 또 후반 62분에는 네베스가 왼쪽에서 잘 올려준 볼을 이강인 선수가 오픈 찬스가 나면서 회심의 발리슛을 때렸는데 아쉽게도 살짝 빗나가면서 무위에 그치고 맙니다. 굉장히 볼은 잘 때렸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골이 안 됐죠. 이 슈팅을 끝으로 이강인 선수는 교체돼서 그렇게 나갔고요. 이제 수요일 날 또 열리는 빅매치 모나코와의 리그 경기가 또 기대됩니다. 그럼 여기서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살짝 살펴보죠. 자,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시작부터 완전한 경기를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작 초반부터 말씀드린 대로 아주 두 골이 터지면서 쉽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점을 했죠. 전반 막판에 쉽게 공을 잃으면 상대가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패배를 하지 않았던 팀이고 우리는 이번 승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리가 우세한 경기였고
대체적으로 공격을 주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자격은 분명히 있는 경기였습니다. 또 데지레 두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19세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질을 갖춘 어린 선수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지레 두에가 거액의 이적료로 파리에 이적을 했죠. 근데 한동안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조바심을 많이 보이고 자기가 계속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려고 굉장히 어떨 때는 이기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골을 마침내 기록하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은 듯하고 좀 더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플레이가. 그러면서 오늘 경기도 굉장히 찬스에서 차분하고 안정된 플레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요즘 부진한 바르콜라 대신 두에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들어갈 것 같고요. 왼쪽에서 바르콜라와 데지레 두에의 굉장히 선의의 경쟁이 강력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경기력에 관한 이야기라면 챔피언스리그 경기 포함해서 모든 경기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챔피언스리그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걸 알고 있지만 축구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선발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더 많다는 점을 좋아합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팀을 갖는 것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계속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는 잘했는데 결과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날카로움이 부족합니다. 슈팅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찬스는 부족하기 때문에 패배로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경기력을 올려야죠. 통계에서 얘기하는 슈팅 대비 골 전환율도 통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통계는 얘기하지 않고 유효 슈팅이나 볼 점유율 이런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내밀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인터뷰 말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발진을 많이 쓰면서 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 이 얘기는 오늘 교체로도 보여줬지만 누누 멘데스 자리에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르콜라 대신에 데지레 두에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하키미가 뛸 수도 있지만 덴벨레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스텐시오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뛸 수도 있지만 덴벨레가 또 뛸 수도 있죠. 이렇게 무한 경쟁을 시키겠다 이런 걸 암시한 인터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근 불화설이 나돌았던 덴벨레의 인터뷰도 간략하게 살펴보면 코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 경기에서 선발이 아니고 교체로 뛰었지만 그가 말했듯이 루초 엘리케 감독이 말했듯이 우리는 형제도 아니고 그는 내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코치 선수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루초 감독이 선수들한테 덴벨레 포함해서 나는 그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코치다. 이러면서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다. 잘 뛰면 선발로 뛰고 못 뛰면 경기 출전 못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했죠. 그걸 덴벨레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덴벨레와 루초 사이에 좀 관계가 냉랭한 거는 사실인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프로페셔널적으로 플레이 잘하면 경기 뛰고 아니면 누구든지 주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엘리케 감독 인터뷰에서 말미에서 봤듯이 앞으로 무한 경쟁 체제로 돌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초 감독 그리고 덴벨레 인터뷰도 살짝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현지 팬들의 해외 반응도 살짝 보겠습니다. 파리 팬인데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선수가 있다고 믿는 리옹 사람들이 조금 진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옹은 우리 선수들이 최고야. 지금 막 상승세고 우에파 리그에서도 4위에 올라있고 우리 잘 나가니까 이번에 파리 박살내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파리가 또 이겼지요. 그러니까 리옹 선수들 이렇게 좀 비웃는 파리 팬의 반응입니다. 다음 보면 리그1에서 레벨에 올라가자마자 올림픽 리옹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파리처럼 리그1에서 리그앙에서 수준급의 팀 만나면 리옹은 바로 진다. 그러면서 또 비웃는 거고요. 밑에 사람 보면 리옹 팬인데요. 레벨이 챔피언스 리그 레벨로 올라가자마자 파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15위 하면서 크크크 이렇게 하면서 또 답변을 달았죠. 그러니까 파리 팬이 리옹 비웃으니까 리옹도 니네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25위 뿐이 안 되지 않냐. 챔피언스 리그 레벨로 올라가면 그러면서 또 반박하면서 비웃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경기는 졌죠. 쓰라린 비웃음일 뿐이죠. 다음 보면 이것도 리옹 팬으로 보이는데 평소와 마찬가지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이틀의 회복 기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경기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파리가 오늘 경기 대비해서 리옹보다 휴식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음 사람 보면 대부분의 파리 서포터들이 이번 여름에 두의 영입을 비판했다고 생각하면 우습다. 그러면서 오늘 데지레 두에가 맹활약을 했죠. 그러면서 왼쪽에서 굉장히 활약을 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기록한 이후에 안정감을 찾아서 이제 차분하게 활약할 거다. 그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얼마나 영입을 비판했냐. 큰돈 쓴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활약하기 시작했다. 반갑다.
그런 파리 팬의 반응입니다. 또 다음 보면 어서오세요. 이거 파리 팬이죠. 리용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승점 3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신사적으로 얘기하는 척 하면서 비웃으면서 승점 3점 줘서 고맙다. 자, 이제 얼른 집에 가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댓글 보면 오늘 저녁 파리는 사자가 아닌 고양이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올림픽 리옹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옹은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였고 손쉬운 상대였다. 이렇게 또 조롱하는 거죠. 다음 보면 심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대1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리옹 팬인지 아니면 리옹 팬인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봐줘서 그나마 5대1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강인 선수 등에게 이렇게 페널티킥을 줄 수 있었는데 심판이 몸싸움에 관대해서 주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강인 선수 상황에서 페널티를 줬으면 점수차가 더 벌어졌겠죠.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응 하나 더 보면 역시 리그왕의 최고의 팀인 파리는 문제없이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써 파리가 또 15라운드 경기를 마쳤는데 아직까지도 무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5대 리그라고 불리는데 메이저 5대 리그에 속한 팀 중에 파리가 유일무이하게 무패인 팀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문제없이 챔피언이 될 것 같다. 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하고 현지 팬들의 반응, 해외 반응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파리는 잘 휴식을 취하고 바로 또 수요일 날 현지 시간 수요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죠. 바로 또 경기가 있을 빅매치 모나코와의 경기를 아주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또 파리의 리그 1위 수성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매치고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요. 당연히 우리 채널에서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경기 전에 뭐 인터뷰나 다 다루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축구라리가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이야기가 흥미로웠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저희는 또 알차고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싸르고.